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이식혈관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철웅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장 이식과 혈관 관계 질환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 이식이라는 건 신장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기준을 우리가 사구체 여가율이라는 걸 통해서 만성 신부전 1기다, 2기다, 3기다 이렇게 5기까지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만성 신부전 5기, 그러면 사구체 여가율이 15 이하인 분들을 이제 신장 이식을 하게 되고, 그 전이라도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요독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독증이 심하면은 먹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저혈압 오고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거든요. 몸에 물도 차고, 그래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런 것들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 전이라도 이식을 하게 되죠. 혈액형이 틀린 이식을 우리가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장 이식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지어 의료인들도 혈액형이 똑같아야 이식을 하지, 간 이식이든 신장이든 심장이든. 근데 요즘은 혈액형이 다른 이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친족들이 줄 때는 또 혈액형 같은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부부 이식도 많아지고, 부부는 혈액형이 틀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혈액형 브리치 이식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을 봐요. 유전자형을 보는데, 유전자형도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주시는 분의 항원, 그러니까 신장에 대한 내 몸에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차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반응이 일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차 반응이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공여자가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신장 이식을 받는다는 거는 남의 장기를 내 몸에 넣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면역을 억제시켜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모든 환자가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는 거는 내 몸의 면역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처럼 막 코올리게들, 뭐 유치원 가면 다 감기 옮아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에 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기회 감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나, 그건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이나 거대사포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BK 바이러스, 아니면 여러 가지 비특이적 폐렴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감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면역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거부 반응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보통 한 15% 정도의 환자에서는 거부 반응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를 보게 되죠. 저희가 생체 기증 신장 이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증자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증자가 당연히 신장을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미 신장 이식의 역사는 60, 7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기증자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비교하는, 그런 기증자와 기증자 아닌 분들하고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이 기증할 때는 크게 신장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의 신장도 어느 정도 기능을 더 하게 되고 사이즈도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신장으로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라 하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기증을 하고 싶어 하셔도 못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면역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런 또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쓰고 간다는 그런 것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자체가 그 음식물에 상호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몽이나 석류나 블루베리 같은 여러 음식물들을 주의하도록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이나 다른 약재를 먹는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신장이 콩팥이 탈수가 되면 또 기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복막투석을 한다든지. 근데 귀찮죠.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복막투석도 하루에 몇 번 아니면 밤새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그런 귀찮음만 가지고 그냥 불편함만 가지고 신장 이식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장이라는 거는 24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 동안도 우리가 자는 순간도 신장은 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것처럼 이제 24시간 동안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 게 필요한데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사이에 투석을 못하는 사이에 쌓이는 어떤 노폐물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착이 되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어떤 혈관 질환들이 생기죠. 심혈관계 질환, 뭐 뇌혈관이나 아니면 심장혈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존율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장 이식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